오늘 한파특보가 내려진 전남 지역은 올겨울 첫눈이 내렸습니다. 강추위도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나주와 영암이 AI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12월에 확산 위험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예산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지방도 해상교량 건설 사업이 자치단체 협력 사업으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내년에 목포 등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서는 인력 확충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기상청 관측 이래 처음으로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11월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서해안 지역엔 지난해보다 빨리 첫눈이 내렸는데요. 날씨만큼이나 서민 경제도 몹시 추워 누구보다 힘든 겨울을 지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하늘에서 흰눈이 흩날리듯 내립니다. 올 겨울 들어 전남 서남권에 첫눈이 내린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목포에는 눈 소식이 반갑기도 하지만 걱정도 앞섭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옷을 두툼하게 챙겨 입고 장사에 나섰는데 추위로 손님이 줄진 않을지 근심이 가득합니다. 눈 오고 함께 추워. 사람들도 안 나오고.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런 진장철이라 많이 나오고 이제 사람이 안 나와. 수확철을 맞은 딸기 농가도 한파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자 보시는 것처럼 딸기 잎의 끝이 모두 썩거나 말라버렸습니다. 5도가량 떨어진 토양 온도를 재배 적정 온도인 18도로 맞추기 위해서 비닐하우스에 온열기까지 설치해보지만 치솟은 기름값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온도가 많이 떨어진 새벽 시간대에 그 온도를 맞춰서 이 기계를 원래 자동으로 돌려야 되는데 수동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경비 절감 차원에서. 도심의 취약계층에게도 동장군은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한 장에 639원인 연탄도 마음껏 구매하기 힘든 독거노인들이 몸을 녹일 수 있는 공간은 전기장판 한 장뿐입니다. 이곳을 보시면 연탄 수십 장이 창고에 쌓여 있는데요. 고물가 시대엔 연탄도 귀하다 보니 하루에 한 장이라도 아껴 써야 하는 현실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매서운 바람을 견디려면 옷을 껴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탄도 많이 들고 기름값도 비싸서 못 넣고 전기장판 이것 갖고 살기 너무 힘들단 게 죽기는 오고 얼어 죽겠어.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이어지면서 모레 아침까지 1에서 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보다 이르게 영하권 추위가 찾아온 만큼 물가는 치솟고 있어 농가와 취약계층들의 겨울 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나주와 영암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야생조류 유입이 가장 많아지는 12월,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성이 최고로 높을 것으로 보고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나주와 영암은 특별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15일 장흥의 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가금 농장 5곳에서 고병원성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목포 사막도공원 이른바 꽃사과 식재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2월 비싼 서부 해당화 대신 값싼 꽃사과를 식재했다는 MBC 보도 이후 사업비 7천여만 원을 회수했으며 최근 충북 음성과 경기 이천에서 서부 해당화 170여 그루를 확보해 사막동공원 산책로 주변에 군락 형태로 식재했습니다. 또 기존에 심어졌던 꽃사과 나무는 식생이 좋아 교체 대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목포 등 전남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이 3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력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목포시와 전라남도는 전국체전 추진단과 전국체전 기획단을 각각 구성해 대회를 준비하고 있지만 인력은 각각 11명과 15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를 막고 차질 없는 대회 준비를 위해서는 각각 5명 이상의 인력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편 제104회 전국체전은 2023년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 동안 목포 등 전남 일원에서 열립니다. 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는 도서 지역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지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 사업이 더디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특히 도비로 짓는 지방도 해상 교량 건설은 예산 확보가 항상 난제였는데 지자체의 상생 협력으로 물꼬를 텄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영광에서 신안 장산도까지 이어지는 지방도 805호선. 유일한 미개설 구간이 장산도와 안좌 자라도 사이 바다입니다. 지방도는 100% 도비로 충당되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해상교량은 열악한 재정 형편상 엄두를 내기 힘든 실정. 1,6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장산 자라간 연도교 건설 사업도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렸습니다. 그런데 신안군이 사업비 절반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연도교 건설을 앞당겨 추진하게 됐습니다. 도에서 그런 의견이 왔을 때 단 1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 필요한 다리이기 때문에 빚에 빚을 지더라도 군에서 부담하겠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 거죠. 장산 자라간 연도교 이외에도 진도 접도, 완도 소안 구도간, 요수 오로도 금오도간 연도교도 전라남도와 시군 협력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상교량 4개소가 완공되면 섬 주민들의 교통 기본권 보장과 더불어 섬 자원 활용을 통한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 소득 증대에 크게 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라남도 대신 수백억 원의 사업비를 떠안게 되는 시군에게는 적잖은 재정 부담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여부조차 막연했던 섬 주민들의 수건 사업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올여름 포기당 10,000원까지 이상 급등했던 배추 가격이 가을 배추 과잉 생산과 병충해 피해가 겹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11월 28일 기준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은 2,981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0% 하락했고 태풍과 병충해 등으로 중간 상인들이 매입을 포기하면서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 시범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도 해남 지역 가을 배추 재배 농가의 10%인 100여 가구만 가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농가의 소득 보전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을 찾아 태풍과 집중호우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품질 벼를 수확한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김 지사는 쌀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대책을 끌어내기 위해 전남도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전남정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량은 벼 기준 26만 8천 톤으로 전국의 2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홍렬 목포시장이 4대 주력 산업 육성으로 큰 목포를 만들겠다며 내년도 주요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박 시장은 목포시 의회 정례회에서 내년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상생과 화합으로 목포의 미래를 힘차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안반도 통합은 지역 주민 주도로 신안군과의 1단계 통합부터 이뤄내 전남 서남권 공동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데 대해 전남도 의회가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정부에게서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는 찾을 수 없다며 이번 업무 개시 명령은 무책임하고 독단적인 국정 운영 형태라고 비판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목포 수협 활어 위판장이 북항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전남 서남권에서는 가장 큰 규모인데요. 목포 수협의 북항 시대가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연면적 2,100여 제곱미터의 대형 건물이 목포 북항에 들어섰습니다. 목포 수협 활어 위판장으로 전남 서남권에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새 활어 위판장은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위판장보다 수조 개수를 3배 이상 늘렸습니다. 기존 활어 위판장은 수조가 적고 규모도 협소해 최근 급증한 수산 물량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새 위판장이 문을 열면서 어민들은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어민들이 활어 위판장에 비좁아서 앞마당까지 다라이를 놓고 차량을 방해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제 넓어짐으로써 안에다가 차곡차곡 진열할 수 있게 돼서 아주 좋습니다. 목포 북항에 새롭게 문을 연 목포수협 화로 위판장. 낙지와 광어, 농어 등 30여 종의 수산물을 취급할 예정입니다. 위판장은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에 위치해 지리적 장점도 큽니다. 인근에 냉장, 냉동시설, 보급창고 등이 있어 수산물 유통과 물류 업무까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어선이 정박하자마자 활어를 판매할 수 있어 동선도 짧아졌습니다. 이건 이제 북항으로 이제 모든 기능이 이전함으로써 수산 종합단지를 구축하게 됐고 국내 최고의 이제 위생 시설을 갖춘 종합단지가 구축이 돼서 앞으로 선어나 활어 유통에 크게 활성화에 기여할 것 같습니다. 목포수협은 활어 위판장 인근에 저온 위판장과 상인들의 판매 시설을 추가해 북항의 어업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영암군 군서면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8톤가량의 쌀을 싣고 가던 트랙터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트랙터에 실려있던 쌀 포대 자루가 도로로 쏟아져 인근 도로에서 30여 분가량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트랙터가 과적 상태로 달리다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신안의 한 고등학교 별관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사 현장 내 식기세척기 배선에서 불씨가 튀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가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이웃사랑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목포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등은 사랑의 김장김치 5kg 200박스를 준비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목포시가 부흥산 만남의 폭포 환경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교통 통행량이 많고 목포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만남의 폭포 경관 개선을 위해 조형 수목 가지치기와 함께 덩굴, 침전물, 녹조 등을 제거하고 있습니다.